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유사 정권이 감히 누구를 평가하는가?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방송 CBS는 보도에 제한 없이 1954년 방송 허가를 받은 이래 1962년 방송 사항이 제도적으로 명기되면서부터는 시사 뉴스의 기능을 당연히 포함해왔다. 현 정권의 뿌리라고 하는 유신독재 기간에서도 CBS의 기능은 보도를 비롯한 방송 사항 전반이었다. 그 지위에 노골적인 공격이 들어올 때는 전두환 신군부가 광주의 피로 권력을 찬탈한 직후다. 보도 기능이 박탈된 것으로 그 이유가 사회 문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고 사주가 반골인사, 반정부 성향보도였음이 지난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 확인되기도 했다. 전두환 정권이 종말을 구할 무렵부터 다시 보도 기능을 수행해왔지만 CBS의 비판이 껄끄러운 무리들은 되지도 않는 시비를 걸곤 했다. 그런 근무독재 잔존 세력의 딴죽에도 물론 CBS의 가치는 흔들리지 않았다. 중략. 이제 창사 60주년을 맞아 뒤늦게나마 과거 탄압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기대하는 마당에 유사보도 운운하는 소리를 들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현재의 방송 가운데 사실상 유일하게 제 목소리를 내는 CBS가 두렵긴 두려운가 보다 생각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린을 건드린 정권에 어영부영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참에 누가 유사 언론이고 누가 유사 정권인지 분명히 가려보겠다. 우리의 펜 끝을 더욱 날카롭게 다듬어 정권의 근본을 찔러보겠다. 후략. 이제라도 나약한 태도로 버리지 않는다면 사측 역시 우리의 예봉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13년 12월 31일 전국 언론 노동조합 CBS 지부. 아, 이번 명절 선물은 뭘로 하지? 고민하지 마. 이치맘이 있잖아. 이치맘? 엄마 마음이 이치맘으로 새로워졌대. 맛있고 몸에 좋은 건어물 세트, 예쁜 도자기 식기 세트, 정성 가득 핸드메이드 세트까지 선물하기 딱 좋아. 오, 대박 대박. 개념 엄마들의 라이프 쇼핑몰 이치맘. 명절 선물은 조기 품절될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검색창에 이치맘. 지금 바로 이치맘을 검색하세요. 조현상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각종 성인병 예방과 변비 다이어트에 좋지만 먹기엔 불편했던 현미. 배아 현미가 그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특허받은 도전기술로 쌀밥처럼 먹기 좋은 배아 현미. 10kg에 37,000원, 20kg에 70,000원이며 무료로 배송해드립니다. 문의는 070-7592-6958, 070-7592-6958로 하시기 바랍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라고 합니다. 조합원입니다. 자랑스러운 조합원입니다. 오늘 오프닝은 정말 요즘에 보기 드문 결기가 느껴지는 그런 지난 새 밑에 발표했었던 CBS 방송국 노동조합, 전국 언론 노동조합 CBS 지부, 산별 노조가 확립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발표했었던 성명서였습니다. 유사 정권이 감히 누구를 평가하는가라는 그런 중간중간 인용을 했었습니다만 CBS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1954년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방송으로 방송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말하자면 KBS밖에 없었던 것이죠. 나라가 가난하고 어떤 재반 기반, 자본 이런 것이 취약했기 때문에 방송국을 낼 엄두를 못 내고 있을 때 CBS는 그렇죠. 전 세계의 그 기독교인들, 기독교 단체, 재단 이런 데에서 지원을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방송국을 만든 거죠. 오랫동안 종로 5가에 있는 지금 기독교회관입니다만 거기에
있다가 목동으로 이사를 갔지요. CBS. 기독교 방송은 대표적으로 극동방송과 이 기독교 방송 이 둘이 있습니다만 한국 언론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방송이라고 한다면 어디까지나 CBS겠죠. 특히 통기타 치는 통기타 열풍 말이죠. 1960년대 말에 그런 청년 문화가 확산되는데 CBS가 큰 역할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 PD라든가 이런 PD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새로운 조류를 흡수하고 가수들을 소개하고 라이브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랬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기도 꽤나 높았습니다. 또한 박정희 정권 때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과감한 그런 시사 보도, 뉴스 보도를 통해서 그런 군부들에게는 독재 정권의 눈의 가시였죠. 왜 외압이 없었겠습니까? 지금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을 무산시키는데 외압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종류의 외압은 민간 단체라든가 개개인들, 풀뿌리들이 그런 공세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외압이란 것은 그렇죠. 정권 차원에서 공권력을 등에 업은 아니면 공권력을 휘둘러 가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이것이 외압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외압이죠. 진실을 찾겠다고 하는, 세상에 소금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방송을 하겠다는 이들을 억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외압입니다. 팩트에 맞지 않는, 더군다나 가학사안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진중권 교수의 표현에 따르면 일본의 우익은 말이죠. 가학을 하면서 가학적 사관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피학적 사관, 식민지배는 온당했다라는 그런 걸 하면서 오르가즘을 느끼고 있는 그런 옳지 않은 사관을 갖고 있는 사실과 전혀 부합되지 않은 그런 오리투성의 교과서를 채택을 저지하는 그런 풀뿌리들의 그런 항의를 외압이라고 한다는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튼요. CBS는 1954년에 창립 이후로 그렇게 선교 방송, 종교 방송도 많이 했습니다만 세상에 소금이 되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군부가 들어섰을 때 CBS 보도 기능이 정지가 된 것이죠. 그때 마지막 장면이 어땠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김용민 PD의 도움을 얻어서 CBS 뉴스 신군부에서 뉴스 기능이 정지됐을 때 마지막 방송 그 파일을 얻어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2기독교 방송 CBS 뉴스는 이 모든 보도 기능이 오늘로 종결되고 역사적인 마침표를 찍으면서 기독교 방송 CBS 보도가 우리나라 방송 언론사의 한 페이지를 차지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동안 저희 기독교 방송을 아껴주시고 성원해주신 애청자 여러분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이랬었습니다. 네, 이것이 어떠세요? 전 듣기만 해도 지금 막 울컥울컥대려고 그러는데 사실 이 파일은 앞에가 좀 생략이 돼 있었습니다. 보통의 평소와 같은 그런 톤으로 뉴스를 진행을 하다가 그동안 CBS 뉴스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냉정을 유지하다가 막판에 이렇게 아나운서가 울먹이는 것이죠. 아나운서, 기자 이런 사람들은 냉정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정확한 톤으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톤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보도의 본 기능이니까요. 그러나 그런 심장을 가진, 차가운 심장을 가진, 차가운 이성을 가진 기자도 결국은 뜨거운 가슴을 가진, 심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울먹일 수밖에 없었죠. 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우리가 독재 치하에서 암울할 때, 진실을 하나도 모를 때 CBS가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에게 마치 광야에서 소리를 외치듯 진실을 알렸다. CBS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언론 매체는 아니지만 가장 훌륭한 언론 매체라고 평가했다는 것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언론은 정의의 파수꾼이 돼야 하고 정의의 횃불이 돼야 하는데 CBS는 이런 역할을 성실하고도 역량 있게 잘해왔다. CBS야말로 시대의 정의와 양심에 따라 바른 정론을 펴고 있는 참 언론. 또 현 정권의 언론 정책을 맞은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CBS는 역사적으로 보도를 계속해왔고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 공헌한 언론. 이랬습니다. 저는 지금 한 방송사를 찬양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엄혹한 시대 때 집회와 시위 보도 지금의 지상파처럼 완전히 무시하고 있을 때 CBS는 그걸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뉴스 보도 기능이 없어졌던 5공화국 때도 선교 소식을 알리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 집회 소식을 알리면서 자연스럽게 목사님과 교회 동종을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집회와 시위 현장을 보도를 해왔습니다. 당연히 탄압이 있죠. 네. 이때 무임승차했던 인간들이 지금 와갖고는 종북인이 뭐냐 하면서 언론을 몰아가고요. 여론을 몰아가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말도 안 되는 규모로 종편을 4개씩이나 허용해 준 다음에 그들에게 말도 안 되는 사실 가지고 보도라는 이름에 그냥 마녀 재판을 하게 하고 네.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것들도 뉴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야말로 유사보도 형태가 되는데 그 유사보도라는 그런 낙인을 전통과 역사에 빛나는 그리고 자부심과 투쟁의 역사로 점철해왔던 이런 CBS와 같은 그런 언론사에다가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옳지 않은 것이죠. 아무리 큰 소리로 아무리 준엄하게 비판을 해도 모자라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그 1980년 마지막 뉴스 방송을 듣고요. 그러면서 신청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기독교 방송 CBS 뉴스는 이 모든 보도 기능이 오늘로 종결되고 역사적인 마침표를 찍으면서 기독교 방송 CBS 보도가 우리나라 방송 언론사의 한 페이지를 차지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동안 저희 기독교 방송을 아껴주시고 성원해주신 애청자 여러분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정갈 형님들의 같은 태양 아래서 그렇군요. Under the same sun. 같은 하늘 아래서 꾸는 꿈이 다르면은 그것도 참 그것까지는 좋은데 같은 사실 가지고 그렇게 해석이 달라진다고 하면은 참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역사에 대한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청산이라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단죄, 심판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언론 자유가 매우 보장이 되어 있다고 하는 선진국들도 말이죠. 지금 CBS 언론 노동조합 여기서도 우리의 영린을 건드린 정권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만 영린, 용이 말이죠. 전설의 동물이지만 비늘이 거꾸로 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걸 건드리면 용이 매우 노한다. 뭐 이런 거.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나치에 대한 얘기가 그렇죠. 독일도 그렇고요. 나치에 대해서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대놓고 찬양을 한다던가 뭐 나치 표시를 가지고 나온다던가 이런 것은 처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증오 범죄라고나 할까요? 뭐라고 하나. 하여튼 이 사회의 단결을 해치는 그런 범죄로 간주돼서 처벌을 한다고 하시죠. 네. 그런 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거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일제 36년에 대한 정확한 냉정한 비판입니다. 네. 그리고 친일 부역자에 대한 이런 역사적 단죄죠. 지금의 그 후손들을 가지고 단죄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연좌제이기 때문에 지양해야 되겠지만 말이죠. 적어도 선때에 이루어졌었던 그런 매국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는 거고 역사의 기록에 남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 거부하려고 하는 심지어는 그걸 미화하려고 하는 정당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 왜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교학사라는 데서 펴낸
교과서라고 불리는 창작집 아니겠습니까? 창조 경제는 간대가 없고, 네, 창조 역사만 지금 판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JJ 김님, 핑플님, 반가워요님. 예. 모가님. 곤이란 닉네임을 쓰는 예쁜 아가씨와 듣고 싶은 노래라고요. 식스. 잘 들으셨습니까? 네. 곤이. 곤이가 우리 순 우리말이죠. 백조. 백조는 일본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곤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큰 곤이라고 하는. 그거 왜 있지 않습니까? 둘이 애정 행각을 벌이면서 불을 서로 댈 때 말이죠. 긴 목이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자연스럽게 하트 모양으로 그려지는 큰 곤이거든요. 그 큰 곤이는 우리 순천만에도 찾아온다고 합니다. 네. 큰 곤이. 목소리는 그렇게 이쁘진 않습니다만 자태는 시원시원하고 예쁘고 그렇죠. 휘아님 CBS 응원합니다. 문광님 출첵 수고하삼. 오달구조님 출석 체크. 오케이 마리님께서 인터넷 서핑하다가 인상 깊었다고 하는 이게 모두 정철 카피님의 작품인가 보죠? 네. CBS가 언론 통폐합 당시 뉴스 고별방송 멘트 들려주세요. 그거 지금 아까 들으셨잖아요. 그게 바로 그겁니다. 네. 영원지기님 유사정권이 어디 감히 CBS를. 김현정 쇼 무지 상위권이에요. 팟빵 10위권. 네. 아침 방송의 강자죠. 카카 누가 봐도 물대포를 흉내냅니다. 어린이집부터 손보겠습니다. 란 이 흑백사진도 역시 정철 카페님이 올려주신 건가요? 네, 오케마리님께서 공유해 주셨습니다. 게시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혼지기님, 이메가스토님께서 사진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구 올려서 죄송합니다. 카피라이터 정철님 작품입니다. 오케이마리님. 네. 중년공시생님 출첵합니다. 엊그제 새해가 시작했는데 벌써 8일이나 지났네요. 개편도 3일차. 세월이 빨라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이고. 훈타님 Fear of the Dark 걸어놨습니다. 아이언메이든. 와우 정구봉님께서 어제 찍은 연세대 백양로 공사 현장에 대해서 사진 올려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이한열 열사 동산 훼손 현장 사진. 예. 1987년 6월 9일이죠. 6월 10일 60항쟁을 앞두고 전날 결의대회를 마치고 학생들이 교문 앞으로 갔을 때 최루탄을 직각으로 쐈기 때문에 머리에 부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결국 돌아가신 이한열 열사. 60항쟁을 상징하는 사건 중에 하나였고 또 연세대학교 민주화운동의 역사에 슬프지만 찬연히 빛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한열 동산이라고 이름을 학생회관 근처에 아담한 동산에 이한열 동산이라 이름을 짓고 또 기념비도 추모비도 세웠습니다. 매해 동문들이 추모제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퀴담님, 개 뭘 계속 드시는 듯한 입소리가 나요. 쩝쩝소리 불편해서 못 듣겠습니다. 울고 계십니다. 지금 매우 유념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침이 계속 나오는데, 쿠세라고 하죠. 일본말로 쿠세라고 하고, 버릇이라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만, 번안을 합니다만, 진행자마다 다 그런 게 있어요. 가수들도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야구 선수들은 쿠세를 간파당하면 힘들다고 하죠. 면밀하게 비디오를 판독을 해서 저 투수가 무슨 공을 던질 때는 무의식 중에 이런 버릇을 갖고 있더라. 그러면 그걸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그 팀 타자들한테 알려줘가고 속지 않게 오히려 약점을 잡아서 공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음악계에서는 쿠세라고 한다면은 그런 표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쟤는 업소에서 노래 많이 하더니 쿠세가 붙었어. 그런 거죠. 괜히 멋지게 들려고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거. 예. 미션입니까? 하는 그런 발음의 왜곡 이런 것도 하나의 쿠세라고 볼 수 있는데 쩝쩝소리 나지 않게 더 유념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종환 선생 돌아가신 분이지만요. 이분께서 이제 침 삼키는 소리가 전매 특허했던 적도 있었죠. 네. 일단 유념하겠습니다. 와우 정구본 복님 HLKY 중파 837 kHz CBS군요. 현재 표준 FM은 98.1 MHz. 네. kHz, MHz. 중파와 이제 단파 이런 건데 초단파인가요? 네. 훈타님 어제 청와대 만찬에서 건배사가 통일로 답사가 대박을 그냥 웃기엔 너무 허탈하고 씁쓸하고 대박 안 나면 통일은 없다? 이런 천박하고 몰 역사적인 인식이 오히려 통일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요? 소녀님은 역겹더라고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은 금지국으로 지정해놓고. 경제적인 관점으로 접근해도 통일은 우리에게 한반도의 큰 축복이다라고 한다면 좋은 것이죠. 문제는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이거를 수사학적으로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울거먹는다는 것이죠. 통일은 양쪽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조선일보에서도 통일 비용 생각보다 크지 않다 그러면서 맞장구도 치고 그렇다는데 어떤 첩보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청와대와 어떤 교감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상태로 통일되면 옳지 않은 것이죠. 네. 만에 하나라도 흡수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 흡수 통일을 한다 그러면 재앙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많이 준비가 되어 있었던 동독과 소독, 경제력의 격차도 이렇게 크진 않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독의 경제력은 훨씬 컸었습니다만 통일 후에 꽤 오랫동안 고생했지 않았습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햇볕 정책으로 서로 포용하고 그리고 북한의 그런 개방과 경제 개발을 유도를 하고 경제 성장을 도와주고 이래서 서로 체력과 맷집이 많이 비슷해져야지. 그래야지 통일을 해도 후유증이 덜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소녀님, CBS가 지난 지방선거 때 새누리와 신천지와의 관계에 대한 뉴스를 내보냈고 그 영상이 대선 때에도 숱하게 공유됐었죠. 게다가 지금도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으니 귀태 정권이 빡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CBS 화이팅! 언론이라고 한다면은 정권과 최소한 밀월 관계를 가질 수는 없는 것이죠. 언론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입 아프게 얘기하지 않아도 있잖아요. 소금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부패하지 않게 끊임없이 정신 차리게 해주는 거 말이죠. 휘하님께서 반가요님 반겨주셨고 네. 반가요님 네, 잘 계실 거라고 바란다고 하셨고 그렇군요. 방직원님 처음 출석합니다. 잘 듣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알케미님 음악을 걸어놨습니다. 바다님 날씨 때문에 파워풀한 음악 듣고 파요라고 하셨어요. 신청곡들은 지금 쭉 걸어놓고요. 이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둘씩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꼬맹님 처음 출첵합니다. 눈팅만한 여러분, 저도 1년 넘도록 눈팅하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 조합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조합원이 될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올바른 길이라면 박수 쳐주시길. 그리고 두렵다면 아무도 모르게 자원봉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힘내세요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권혜요 배우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두고두고 제 뇌리에 남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연대는 입금입니다. 아프리카님, 나이지리아에서 휴가차 들어와 있습니다. 언론들이 군사정권 때로 다시 돌아가 버렸네요.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려서 제가 중학생이던 35년 전으로 돌아온 느낌입니다. 12.12와 5.18을 외국 방송하던 시기로요. 그런 가운데 국민 TV가 있어서 진실을 보도하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곧 다시 돌아가지만 빨리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오길 바라며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건승하세요. 자, 이 아프리카님과 반가워요님을 위해서 우리 손뼉을 같이 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토크님, 팟빵에 모닝콜 기능과 예약 기능이 있으면 좋겠네요. 팟빵 관계자 여러분, 혹시 이거 듣고 계십니까? 네. 타이머 기능도 예전에 방송 듣다가 잠들었는데 재방송이 꿈이 나타나 뉴스바 들으면서 꾸면서도 회사 가고 내내 꿈꿨다는 24시간 깨어있었던 느낌. 아이고, 고생하셨군요. 어젯밤 언니와 통화하면서 열받았다고 꼬맹님. 아이고, 어떤 내용이었나요? 참. 보자. 아이고, 예. 새로운 함성님께서 올려주신 이것 좀 모두에게 전해주세요. 지금 일본인들이 미국 글렌데일 시민공원에 설치한 위안부 소녀상 철거운동에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명이 넘어가면 백악관이 공식 입장을 내놓아야 하는데 지금 11만 명을 넘어간 상태라고요. 예. 우리도 이에 맞서서 백악관 사이트에 서명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도 10만 명을 2월 3일까지 넘겨야 해. 근데 지금 서명 인원이 500명 정도로 저조한 상태라고요. 이렇게 제보를 올려주셨습니다. 예. 자, 근데 제가 오늘 접한 정보는 이렇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인지했다 하더라도 연방제 국가에서 한 도시의 소녀상 건립 문제를 백악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가능성도 최소한 청와대보다는 낮은 편. 그렇죠. 미국은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어 있고 각 주마다 또 시마다 권한들이 있으니까요. 윤석원 대표가 제안한다. 이분이 어떤 대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자, 이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미국에 계신 분들에겐 특히 권해드리고 싶다는 얘기가 이겁니다. 바로 글렌데일 시장과 시의원들에게 고맙다고 편지도 쓰고 팩스도 보내고 전화도 하라고요. 돈이 있다면 작은 성의를 보태서 후원금도 좀 내시고 그것이 소녀상을 지키는 방법이고 미국에서 한인들이 정치력을 가지는 방법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좀 더 자세히 가볼까요? 백악관 청원 대신 감사 편지를 미 소녀상 건립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녀상 건립에 앞장선 가주 한미 포럼. 가주는 뭡니까? 캘리포니아주죠? 대표 윤석원, 가주 한일 포럼은 7일 백악관 청원 사이트 소녀상 철거 요구 청원과 보호 청원 논란에 관한 포럼의 입장이라는 보도 자료를 통해 백악관 청원보다는 글렌데일 시의원들에게 감사 편지나 이메일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글렌데일 시 정부가 소녀상 철거는 절대 없다고 분명히 밝혔으며 백악관 청원 사이트 We the People에 소녀상을 철거해달라는 청원에 서명한 사람들도 일본에 사는 일본인으로 판단하고 개의치 않는다는 태도라고 소개했다는 겁니다. 이 포럼은 또 일본의 철거 청원 운동에 대한 섣부른 대응은 자칫 이 문제를 인권 문제가 아닌 한일 간 분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면서 대신 소녀상을 지킬 실질적인 힘이 있고 여태까지 잘 지켜준 글렌데일 시의원들에게 한인 사회가 감사 편지나 이메일을 보내는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 최원 포럼 간사는 시립공원에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느냐 하는 시정부의 관할이지 연방정부에서 관여할 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백악관이 철거 청원에 대한 답변 역시 권한받기 아니겠냐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미국과 우리나라의 정치 체계는 행정체계는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청와대에서 왔습니다. 아직도 이 청와대를 사칭하면서 사기치는 것이 그런 가능한 나라입니다만, 물론 미국에도 그런 사기 사건이 없다는 증거는 없습니다만, 우리처럼 완벽한 중앙집권은 아니라는 그런 얘기죠. 잘 들으셨죠? 예. 훈이 아빠님, 아이고, 음악들이 좀 터프했나 보군요. 예. 다음에 놀러 오십시오. 이젠 좀 말랑말랑한 걸로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철도 노조를 규정 노조라고 하더군요. 오랜만에 전화 통하면서 열받았어요. 꼬맹님. 아이고. 다그 신사님께서 올려주신 자료. 정부의 한국은행 차입금 현황. 노무현 정부 5년간 39조 5,244억 원인데 이명박 정부 5년간 이거보다 4배 이상이 되는 131조 5,560억 원. 그런데 박근혜 정부 6개월간 67조 8천억 원. 노무현 정부 때보다 1배 반 이상이 늘었습니다. 6개월 동안. 세상에. 참.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보수를 자처하는 정부가 들었을 때 재정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고 그렇습니다. 맨날 경제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무능한 그런 정권이죠. 가수 이정열 씨는 지금 뭡니까? 뮤지컬로 바쁩니다. 그리고 뮤지컬하는 극장이 저기 논현동에, 그 역삼동에 있는 GS 타워이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멉니다. 그래서 제 방송에 출연해달라고 낮 시간에 부탁할 수가 없습니다. 월요일에도 만났어요. 김광석 추모 행사가 있었던 학전극장 근처에서요. 예. 소울투피터님, 이분이 누군지 아시는 분? 죄송합니다만 저는 잘 몰랐습니다. 에이구. 아이고. 소울투피터님이 또 사진 하나 올려주셨군요. 예. 김연아 선수와 박정희 2세가 함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